오랜만에 의학 드라마가 런칭이 돼서 넷플릭스에서 절찬리 인기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중증외상센터라고 해서 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의학적인 내용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의 처치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드라마 내용상에서 보면 이제 카디악 탐폰이라는 상황에서 그 학문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면서 심장 천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원칙은 이게 맞죠. 또 이게 심장 주변을 찌르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작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응급의학과 중증외상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위를 예측을 하여 찍어서 천자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건 뭐 완전 호구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뭐 가능은 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환자의 심장을 다시 소생시키는 거,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는 응급의학과라는 놈이 천자 하나 제대로 못해? 저요? 저 학문 전공인데요. 근데 응급실을 정모려. 제가 당직이니까요. 저희가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돌면서 당직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학병원에 있는 중증외상센터나 응급실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당직을 쓰시면서 1차적인 처치를 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각 과적인 특별한 처치가 필요할 때 그 나머지 과들 예를 들면 내과, 외과, 그다음에 뭐 항문외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이런 외상을 보는 과들의 전공의 선생님들이 당직을 쓰면서 적인 처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실력자를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한국대 출신이 아닌가 뭐 해봐요? 무한대래. 왜? 무한대? 무한대학교? 아니 근데 무한대 출신이 어떻게 한국대병원에 왔대? 예전에는 뭐 학연이나 지연으로 의사를 뽑고 뭐 타대학 타병원에서 파벌이 난다 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실제로는 극적의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 실제 병원 내에서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힘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런 거에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피가 아까보다 더 스며 나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씨. 제가 실수한 겁니까? 야! 아니 저는 혈압이 60에서 40밖에 안 그렇다고 나요. 승합제를 써? 카디악 탐폰으로 천자까지 온 환자를? 이 장면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취과에서는 바이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승합제를 써서 혈압을 높이는 과정인 것 같은데 사실 승합제를 써서 혈압을 높이면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럼 수술하는데 더 방해가 되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혈압 좀만 올려주세요 내려주면서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되게 수술한 경우가 있는데 탁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취를 쫓아내? 미친 거지. 솔직히 각 수술과 갑 중에 갑이 우리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외과계에서도 쩌리 외상외과 교수가 마취과한테 쪽을 줘? 수술을 하는 과는 반드시 마취과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겠죠. 환자가 마취가 돼야 되니까. 근데 마취과 입장에서는 또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 이 환자가 마취가 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항상 약간 애증의 관계. 수술하는 과에서는 마취해줘. 마취과에서는 이거 더 검사하고 와. 이거 이 상태로 안 돼. 이거에 대해서 밀고 당기는 그게 항상 있어 왔거든요. 어느 병원의 성격에서는 마취과가 좀 더 갑인 경우가 있고요. 어느 병원인 경우에서는 또 수술하는 그 쪽의 과가 좀 더 갑인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취과. 이거 심박수 일부러 줄인 거야? 움직임이 덜한데. 럽처일 수 있겠다 싶어서요. 뭐야? 이름이? 박경원입니다. 럽처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의료 시스템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면허를 따게 되고 그럼 의사라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인데 의료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의료행위에는 수술이라는 의료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취라는 의료행위도 있을 수 있고 내시경이라는 의료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1시간 42분.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 수술이 아닌데. 깜짝아.
빠르긴. 수술이 빨리 끝날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물론 대충대충 하는 수술로 빨리 끝난다는 문제지만 응급수술이든 정규수술이든 수술 시간이 짧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수술 부위를 외기 환경에 노출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고 당연히 수술 시간은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외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항문외과 놔두고 어떤 미친놈이 비전도 없는 외상외과를 세부 본과로 신청해? 항문외과가 이름만 좀 그렇지 전망이 얼마나 짱짱한데. 응급도 거의 없고 개원하기도 좋고. 수입도 짭짤하고. 물론 모든 과들이 뭐 비전이 있다, 비전이 없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 문명이 돼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대장이나 항문 쪽에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비전이 높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어느 과가 비전이 좋다, 어느 과의 비전이 안 좋다. 이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비전과 관계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실족사고입니다. 응급 환자 발생입니다. 근데 부상이 워낙 커서. 그럼 뭐 이송혁이 이쪽으로 먼저 오라 그래. 우리가 직접 가서 치료하면 되겠네. 우리가 저가 레지던트하고 조교수하고 있을 때 아주대에 이육조 선생님이 계셨어요. 심지어 이육조 선생님하고 같이 근무도 했었고 헬기를 통해서 환자 이송 오는 경우가 지금 어느 정도 자주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중환이 왔었고 왔을 때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잘 환자를 처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병원장님께서도 뛰어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전 못 뜁니다. 그걸로 뭐 어쩌시게요? 쫑알거리지 말고 꽉 잡아. 정확하게 뚫어야 돼. 다른 방법 있자. 자, 간다. 이게 이제 사실은 외상외과나 중증 외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나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수술의 원칙은 소독된 장소에서 소독된 기구를 이용해서 그 환자에게 치치를 하고 수술하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응급적인 상황이잖아요.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딱 하나만 갖고서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 후에 생기는 문제들 그거 자체는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 행위를 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환자를 위하여 라고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안 받아? 오전 근무 연장이라 아직 시간 남았는데. 단민이 10분만 버티자. 10분만. 오케이, 단민이. 아우, 이 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이 나지? 없다고 받고 싶습니다. 물론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고려받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는 경우에는 당직선생님 때 인기를 해주면 하지 그 전화를 갖다 그냥 무시하고 안 받는 경우는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쳤다. 1도 망설임이 없어. 와, 저 드릴 다루는 거 좀 봐. 아니, 이렇게 잘하신다고? 자, 끝. 수술 시작 2시간 만에 2개의 감압술과 폐 부분 절제술까지 클리어.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상외과를 세부 전문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일반 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거든요. 아니면 응급외과 선생님들 뭐 머리 수술이나 신경외과에서 하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뼈 수술이나 뭐 이런 수술을 갖다가 외상외과에서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초인적인 슈퍼 닥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전지전능한 수술의 엔터테이너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극적 재미를 위해서 만든 요소지 않을까 듭니다. 그 교수님 펠로우 중에 양재원이라고 있죠. 있지. 내 애제자지. 내 참제자지. 아니 그 친구를 제가 좀 가르쳐 볼까 해서요. 아니 그 무한대에선 예의도 안 가르치나? 일단 외상외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일반외과 선생님들이 많고 응급외과 선생님이 많으니까 거기 레지던트를 끝나고 나서 이쪽 스텝을 하거나 이쪽 전문을 하기 위해서 펠로우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그쪽 펠로우로 들어와서 중증외상센터를 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중증외상보다는 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정중히 고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장님께서 양재원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중증외상으로 안 가고 제 갈 길을 갔던 것뿐이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저였습니까? 그냥 잘 달리길래? 내가 볼 때마다 네가 달리고 있었어. 환자 살리겠다고. 맞습니다. 저도 인턴 때도 레지던트 때 저희 환자가 코드블루가 뜨거다 그러면 뛰어가야죠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서 뛰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과정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잠시 묵념합시다. 자, 오케이. 교수님 한 1초밖에 안 지났는데. 이해하실 거야. 이분한테 지금 묵념보다 자식 살리는 게 더 중요할 테니까. 잠시 묵념하자. 아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까는 약식이고 지금은 정식. 제대로 해야지. 장기 기증은 숭고한 희생이야. 제대로 표하자. 당연하죠. 그 환자의 장기를 적출할 때는 한마디로 그 장기 기증을 결정한 환자분들은 되게 큰 결심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여러 사람의 몸을 완쾌시켜주는데 큰 공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와 애도의 묵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삭감? 삭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아니 그니까 그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겠다는 그 명분이 뭔데? 기준을 넘으면 삭감 아니면 지급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제가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 체제다 보니 그 의료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 금액을 나라에서 그 건강보험에서 그 병원에다 지급해주는 금액을 갖다 이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삭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자를 살리는 중증외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그걸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우선 좀 목적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삭감이 될 행위냐, 삭감을 안 될 행위냐, 이 약을 쓰면 삭감이 되냐, 이걸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로 실제로 현장에 일하는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시고, 그게 뭐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중증 외상팀의 현실이 바로 저예요. 꼴랑 5년 차의 시니어 간호사. 이런 현실에서 저희 중증 외상팀이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요? 이사회에 굽실대고 심사팀 가서 흡수하고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사실 간호사의 대학병원에서의 간호사를 해서 시니어라고 하면 적어도 10년차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중증외상센터는 워낙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 파트에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 어떻게든 뽑으려 하고 뽑으면도 위에 연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미들급 선생님을 맡고 차지를 맡고 또 시니어급을 맡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실제로는 시니어급이라고 대접을 받고는 있지만 빗줄을 계산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만 시니어급이지 실제로는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 라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사망하셨어요. 코드블랙상은 저는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제가 인턴 때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거의 돌아가기 직전의 환자가 닥터에프 이송해서 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쌤, 정신 차려요. 집도이 재원쌤이에요. 집도이가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제가 2년차 때 첫 집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발목 골절 환자를 갖다 그래 한번 수술해봐라. 그 당시 레전트 1년차 때 수술방에서 그 수술을 많이 보고 뭐 이거 정말 쉬운 수술이라 생각은 했는데 막상 칼을 잡고 본인이 그 집도의가 돼서 할 때는 첫 수술할 때는 정말 많이 떨립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기억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기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부신 자체를 뛰어내고 있으니까 제정신이야? 잘못될 수도 있어.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잘못 뛰다가는 백교수! 야! 백교... 부신은 그 콩팥, 우리 사람 몸에는 콩팥이 있는데 콩팥 위에 있는 그 호르몬을 생산하는 장기입니다. 아드레날린이나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몸 안에서 생산하는 이런 호르몬들을 생산하는 장소인데,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공급처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몸은 깜짝 놀라야 되겠죠. 원래 익숙하던 환경에서 자기한테 공급해주던 호르몬이 공급을 전혀 못 받게 되는 상황. 갑자기 응급 상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부신으로부터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던 사람이 그 부신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심정지 같은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판단해. 네 스스로. 판단은 집도의의 몫이다. 책임과 고난을 다 갖고 있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나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나중에 문제점이나 결과도 집도의 몫이라는 개념인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빠른 판단력과 빠른 술기, 그리고 뭐 신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데 가장 결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최초의 의학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병원님께서 보시고 드라마 총평을 한번 남겨주시면 시즌2 만들어주세요. 끝이에요.